목재를 가득 실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목재를 옮기는데요. 오늘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옮겨야 할 나무가 1.5톤. 현관과 방을 지나 나무가 도착한 곳은 바로 테라스입니다. 이곳이 바로 테라스 정원을 만들 작업 현장. 여기가 테라스만 28평. 28평이요? 네. 나무를 옮기는 동안 한쪽에서는 쇠로 테라스 바닥과 골조를 만드는데요. 이 작업에 6m 철제 28개가 들어갑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법. 하나하나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크를 깔고요. 거기다 이제 파고라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잔디하고 이제 석자재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연출을 집안에다가 자연과 같은 느낌을 연출을 많이 하죠. 한쪽엔 목재 바닥과 정자가, 그리고 화단과 돌바닥으로 꾸며집니다. 테라스는 눈비를 맞는 외부 공간이라 나무 성질이 중요한데요. 일반 데크재가 아니고요. 제일 단단하면서도 하드우드, 그러니까 경고성도 튼튼하고 나무가 뒤틀림도 없으면서 오래갑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리를 잡고 나면 들뜨거나 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철제와 단단히 연결합니다. 공구를 끼우고 그 두께만큼 일정한 틈새를 두고 붙이는데요. 바닥에 습한 게 있으니까 그 습한 것도 좀 올라와야 되고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 띄워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비가 왔을 때 물 빠짐도 좋고 순환도 잘 돼 나무를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차야 나무 이쪽으로 가져와. 바닥 작업이 끝나고 정원 한켠에 휴식 공간으로 쓸 서양형 정자, 허걸러를 만드는데요. 먼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를 가로질러 올립니다. 모양이 잡히고 나면 길고 단단한 나사를 박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또 비가 오면은 불편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투명 판이 넥산이라는 것을 올립니다. 테라스 정원의 낭만과 운치를 더할 퍼걸러가 완성됐습니다. 사 4일간의 목재 공사가 끝이 나고 다음 작업을 위한 자재들이 들어옵니다. 이 적용하는데 이저 뭐냐 바닥재, 벽재 네. 이렇게 들어갈 게 많아. 이따가 또 모래하고 마사 또 올 거야. 오늘은 돌과 흙을 옮겨야 해서 기중기가 동원됐습니다. 도로에서 짐을 들어 아파트의 테라스로 바로 옮기겠다는 건데요. 무사히 옮길 수 있을까요?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기중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포기하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잘 안 떨리네. 이게 안 된대? 이거 얼마 돼가냐 이게? 몇 킬로나 돼? 한 3톤 돼, 3톤. 3톤 못 든다고? 각도도 있는데? 상황이 이러니 결국 작업자들이 나서는데요. 날라서 이제 반을 줄여야지. 반반으로 나눠서 들어야 돼요? 네. 포장을 풀고 결국 판석 하나하나를 손으로 옮깁니다. 한 개가 한 15kg 나올 것 같은데. 15kg. 무거운 돌에다 그늘 한 점 없는 곳이다 보니 작업자들은 금방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게를 줄여 다시 시도하는데요. 짐 들어가. 이번엔 무사히 옮길 수 있을까요? 무대 꺾고 어깨 1m. 천천히. 1m 남았어요. 천천히. 내리고. 내리고. 스톱.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요. 테라스 정원은 다른 일보다 자재를 옮기는 일이 제일 큰 일이랍니다. 집 밖은 아파트 주민과 차들이 지나다니고 집안엔 입주민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 만약에 더 큰 게 들어오면 저쪽 작성까지만 그러면 차를 통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장비를 쓸 때는 건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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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아이스크림 먹고 해. 두 개씩 골라. 얼른 와, 아이스크림 먹어. 두 개 더. 제일 힘든 돌을 옮겨놓고 나니 이제야 한시름 놓습니다. 항상 우리 농장도 접지 내내 속이 탔던 작업자들.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마음도 식히고 더위도 있습니다. 오늘 큰 자대 들어오는 날이라 날도 뜨겁고 해서 전부 다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도 참고 일해야지. 짧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닥에 배수판을 까는 작업자들. 베란다나 테라스 정원의 경우 타일이나 바닥재 위에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시공을 합니다. 나중에 물만 흘러갈 수 있게끔 그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배수판과 바닥 사이에 공간이 있어 그곳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수판 위에 흙을 붓기 전에 원예용 부직포를 덮는데요. 소음 종류인데 그 이물질 내려가지 말고 맑은 물만 내려가라고 해주는 거야. 물이나 비에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흙입니다. 부직포 위에 흙을 골고루 펴줍니다.
이 나무를 경계로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이쪽은 저 보도블록을 깔 거고 예. 이쪽은 마사토로 해서 화단을 만들 거예요. 공간 용도에 따라 쓰는 흙도 다르답니다. 먼저 보도블록 쪽 작업을 시작합니다. 흙 위에 하나하나 판석을 깔아줍니다. 이때 수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망치로 두드려 울퉁불퉁한 부분을 잡고 수평계로 확인하며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평도 잘 맞아야 되고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가장자리 부분에 얹기 위해 판석을 잘라야 하는 일이 많은데요. 돌먼지가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아까 무릎 꿇으셨거든요. 네. 집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먼지와 소음을 줄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화단에 새하얀 가루를 붓는 작업자. 경량토. 경량토요. 네, 가볍다는 뜻이죠. 초경량토. 하중 가벼워지면서 그 토양 보습력이 좋아지라고. 이게 이제 물을 머금을 때는 머금고 건조할 때는 내뿜고 그래요. 그리고 가볍고. 베란다나 테라스 정원에 많이 사용하는 인공 토양입니다. 다시 시작된 자재 나르기 전쟁. 마사요. 마사요. 잔디 심었고 꽃밭 있잖아요. 정원에도 아마 쓰려고 그러고. 잔디 여기다 잔디 입을 거예요. 테라스 정원의 바닥이 되고 꽃과 나무가 뿌리를 내릴 흙입니다. 한 삽 한 삽 퍼서 옮겨 담습니다.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옮깁니다. 내려요. 가벼운 인공 토양 위에 굵은 모래를 붓는데요. 흙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으면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가볍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씁니다. 바닥 석재 포장과 화단을 만드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이번에도 또 돌이 들어오는데요. 됐어. 정원이 꾸밈이 좋아져.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정원에 이렇게 돌이 들어가야 어울리거든. 이번에 들어오는 돌은 장식용으로 놓을 자연석입니다. 뒤이어 테라스 정원 화단에 심을 나무들이 들어오는데요.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도 방향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됐네. 뭐 보시는 거예요? 나무 저기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옆면 보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보고자 하는 자리에서 제일 이쁜 모습으로 만들어줘야지. 나무 하나를 심는데도 작업자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원의 하이라이트라면 바로 꽃이겠죠. 이게 농장에서 심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완벽하게 안 내려서. 이곳 정원에는 36가지의 야생화를 심는다고 하는데요. 물 관리만 잘해주면 돼요. 말리지만 않게. 물 관리만 잘하면 돼. 다른 거 특별한 요령이 없어.
그 야생화는 그리고 잔병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벌레도 안 끼고 생각보다 꽃도 잘 피고. 관리하기가 간단하네요. 관리하기가 오히려 서양꽃보다 쉬워. 보기도 좋지만. 크고 화려한 꽃보다 수수하고 단아한 야생화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조경학과 학부 졸업하고 34년 된 거야. 어릴 때부터 이거 하려고 고등학교 원예과 다녔어. 대학은 조경학과 다니고. 처음부터 15살 때 결심한 거야. 평생 직업을 이걸로 삼겠다고. 대자연을 작은 공간에 옮기는 일에 매력을 느끼어 시작했던 일.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을 흙과 나무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화단을 꽃과 관목으로 채우고 마지막으로 잔디를 깔면 이번 공사도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을 듬뿍 담아 물을 주는 것으로 열흘 동안의 테라스 공사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 꽃이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잘 살아라. 물 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거야. 물주대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이잖아. 테라스에서 바람 맞고 햇빛 쬐며 잘 자라겠지요. 아파트에서 누리는 자연 테라스 정원. 이 공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아늑한 휴식처가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